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약 하나를 놓아드리는 공간,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지치셨죠? 괜찮아요. 힘든 날은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기준도 누구의 시선도 없이 오직 나라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함께 채워볼게요. 오늘 감정 약국에서 준비한 처방은 나를 믿는 연습입니다. 1. 왜 우리는 나를 가장 못 믿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가 왜 나를 가장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요. 넌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일까? 나한테 하는 말 맞을까? 그렇게 의심부터 들지는 않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으니까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한 건 다 부족해. 나는 늘 뭔가를 놓치고 있어.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군가의 칭찬이나 격려가 쉽게 내게 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바탕에는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실망과 실패의 기억들이 촘촘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내가 소중히 여겼던 꿈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조금씩 다쳐갔고,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내가 나를 사랑해도 되는 걸까? 그런 의심이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의 말과 평가를 더 믿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의 눈길에 기대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진짜는 내가 내 편이 되어 주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인정과 칭찬도 진짜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완벽한 내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 부족한 나를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믿는 연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느끼는 부족함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완벽하지 않다. 나는 가끔 무너지기도 한다. 나는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를 믿는 연습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과 같아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에게 수고했어, 괜찮아라고 말하듯 나 자신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자꾸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꾸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 안의 그 목소리들을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지만 그 과정도 의미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 나는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성장할 거다. 이 모든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믿는 연습은 자신에게 거는 약속이고 자신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 연습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위로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해. 이 말이 마음에 닿아. 당신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의심하는 마음과 마주하는 법.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습법. 나를 의심하는 마음을 마주하는 법, 그리고 그 마음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연습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의심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이기. 사실 우리가 자기 의심을 느낄 때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려는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이걸 해도 될까? 하는 불안은 실패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어. 내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거지. 의심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내면의 의심 살펴보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많은 분들이 마음속 의심을 마주할 때 막연한 불안과 초조함만 느낍니다. 그럴 땐 종이에 적어보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걱정하는 건 현실적인가? 아니면 상상 속의 최악의 시나리오인가? 제가 아는 분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밤새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종이에 써보니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님께 실망할까 봐 두렵다는 걸 발견했죠. 그 두려움을 인식하고 나니 부모님과 솔직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불안감이 줄어들었답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질문 던지기. 내면의 의심과 싸우기보다는 친구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진짜로 필요한 건 뭘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독여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힘든 날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알아.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 작은 다정함이 쌓여서 마음을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작은 성공과 성장에 집중하기.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 팁.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늦게라도 운동을 했다. 오늘 나는 어려운 대화를 용기 내서 했다.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다.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건 나를 믿는 힘을 키우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과 건강한 소통하기.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다가 지치기 쉽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건 치유의 시작입니다. 현실적인 예시. 친구나 가족에게 요즘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해보세요. 대화를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나 자신을 더욱 믿을 힘을 얻게 됩니다.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마음이 복잡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1분 동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매일 조금씩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믿는 연습은 조금씩 쌓이고 커져갑니다. 오늘 소개한 연습법들 부담 갖지 말고 아주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어요. 3. 자기 확신과 꾸준한 자기 돌봄. 내면의 힘이란 외부 상황이 흔들려도 나를 단단히 지키고 나 자신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자기 확신, 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세우기. 자기 확신이란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방법, 작은 성공 경험을 쌓기.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간 명상을 하거나 하루에 한 번 내 기분을 솔직하게 적는 일도 좋아요. 작은 목표를 이루고 그 과정을 인정하면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자연스레 쌓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성공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결국 나는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를 믿는 힘의 큰 축입니다. 꾸준한 자기돌봄, 나를 존중하는 일상의 습관 만들기. 나를 믿는다는 건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일상에서 가능한 자기돌봄 예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건강한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기.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표현하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기. 한 분은 하루 10분씩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힘이 생겼죠. 결과적으로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자기 자신을 더 믿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자기 대화법 개선하기. 나에게 건네는 말의 힘. 내면에서 나오는 말, 즉 자기 대화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문장으로. 나는 부족해 대신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난 못해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나를 믿는 마음을 크게 키워줍니다. 실패와 실수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실패는 내 배움의 일부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계속 성장할 거야. 실제로 변화한 사례. 어떤 분은 직장에서 실수를 반복하며 자신감을 잃었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믿게 됐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세요. 구체적인 연습법. 매일 잠깐 조용한 시간을 내서 내 마음속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힘든가?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으로 나를 믿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자기확신 쌓기, 꾸준한 자기돌봄, 자기대화법, 실패의 재해석, 그리고 내면 목소리 듣기 모두 나를 믿는 힘을 키우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이 작은 연습과 습관을 통해 내면의 힘은 분명히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그 힘은 숨쉬고 있어요. 조금씩 키워가며 더 단단한 나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4.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 우리는 지금 나를 믿는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관계는 삶의 큰 부분이지만 때로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잃어버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킨다는 건 내 감정과 생각,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경계 설정하기. 여러분, 경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계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선을 뜻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게 너무 깊게 간섭하거나 내가 불편한 말을 할 때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처음엔 쉽지 않지만 이 아니요가 바로 나를 존중하는 시작이자 나를 믿는 첫걸음입니다. 아니요 말하기 연습. 혹시 싫다, 아니요 말하는 게 어렵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작은 일부터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약속을 너무 많이 잡아서 부담될 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위한 아니오는 당신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사랑과 인정. 그리고 관계에서 나를 지키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야 해요.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힘든 날엔 나 자신을 다독여주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감정과 책임 구분하기.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친구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그 이유를 다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소통법. 관계를 지키기 위해선 소통도 아주 중요해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도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 메시지를 써보세요. 나는 이렇게 느껴요. 이런 표현들이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이해를 돕습니다. 자기 방어가 아닌 자기 존중. 마지막으로 나를 지키는 건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나를 믿는 힘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쉽지 않지만 내 안에 나를 지키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서기. 내 삶의 주인이란 무엇일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삶의 선택과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 대신 결정해 주길 바라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 진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의 힘 인정하기.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든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선택들을 더 당당하게 하고 내 선택에 책임질 힘도 생깁니다. 실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실패를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패는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래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실패도 내 인생의 일부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와 약속하기.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와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매일 나를 존중하며 살겠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내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한 작은 습관. 하루 일과 계획 세우기.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나에게 필요한 휴식과 회복 챙기기. 스스로 칭찬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나를 믿는 힘이 커지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나답게 살아가기. 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이 나다운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소중합니다. 감정 약국과 함께한 나를 믿는 연습,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야기가 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믿고 지켜준 당신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